오십시오.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예, 예. 사실 부부 사이라는 게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전문가니까 여쭙겠는데요. 부부 사이라는 게 가장 좀 가깝고 친밀해야 되고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왼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면 정말 슬픈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이렇게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가까우니까 더 오히려 멀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죠. 멀리 있으면은 가끔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자주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삶이잖아요. 그런 아웅다웅 속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가 아닌가. 오늘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실 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오랫동안 살긴 살았지만, 불편한 관계 속에서 헤어짐을 많이 맛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뜨는 단어로 말하면 황혼이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황혼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대화를 잘해서 정말 오랫동안 방금처럼 잘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혼이혼율 얘기하셨었는데 황혼이혼율이 최근에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황혼이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오래 살다가 이혼하시는 분들이 결혼하시고 4년 미만 되신 분들의 이혼하는 것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신혼이혼율이 높았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앞질러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는 사시다가도 참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지 안 참는다는 얘기죠. 더 이상 안 참는다. 이경혜 씨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저는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 게 이게 항원 이 부부의 인생 설계 이런 거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요 너무 부러워요. 저 가정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겠지. 너무 많죠. 많으세요? 예, 많아야 잘 삽니다. 문제가 많아야 잘 삽니까? 싸워야 정이 드는 건데 안 싸우다가 마지막에 터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 헤어지죠. 헤어지죠. 그러니까 싸움도 자주 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김한준 박사님의 강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나누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시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좀 행복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간에도 통하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잘 되면 운수대통했다. 그러죠. 그다음에 또 뭐 만사 형통이다. 우리 다 같이 통통통 하면서 뭐 건배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늘이 맺어주신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고 하는 이 부부관계도 또 자녀관계도 가족관계도 직장에서 맺어지는 어떤 직장 간의 동료들 관계도 잘 통함으로 해서 하는 것을 우리 소통이라는 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간단하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결혼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돌아오신 분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5년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은혜를 보온을 하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보온을 알고 계시네요. 자, 우리 이경혜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랑받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해주시는 않으시고 받고만 싶으신가요? 가끔 하기도 하지만 또 예전에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지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저버려지면 우리는 깨지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부터 하기 위해서 하는 미래형으로 간다면 지금의 불만이 있더라도 개선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얼마를 더 참고 산다는 얘기 또 지금부터 또 사랑하기 위해서.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신 분들이 결혼 전에는 하늘에 있는 저 별까지 따라다 줄 수 있는 마음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들의 빈 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하늘같이 까만 눈동자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우리도 넘어가죠 거기에.
그런데 보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 노래 중에도 이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 노래 박상철 씨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네. 예. 무조건 달려갈게. 정말 가사가 정말 좋잖아요. 대단합니다. 조건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결혼 전에는 무조건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가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부를 때는 언제든 달려간대. 당신만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조건이 없다는 거야. 네, 사랑한다고.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보겠습니까? 지금은 부엌에서 불러도 안 와요. 안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예. 반대로요. 예. 신혼 때는 아내가 여보 뭐 좀 해줘. 알았어 하다가 요즘에는 여보 뭐 좀 해줘. 너는 손이 없냐? 아, 미리 쉬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우리 대부분은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하면 해서 과거가 되게 불만스럽고 짜증날 때는 우리는 그런 사랑했던 마음들이 사라져버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뭐 20년, 30년 동안 같이 한 입을 덮고 살았어도 한순간에 남이 되는 남이 놈이 돼버리는 네, 그렇죠. 아가 바꾸면 놈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행복스럽지만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말 하나 차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면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왜 살면 삶으로 정의도 드려야 되는데 왜 자꾸 더 멀어질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부부지간 살면서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근데 기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요건이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자, 그런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의견 차이가 너무 많을 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도저히 남자 쪽에서는 제 의견이나 서로의 의견에 다가오지 않을 때 그럼 안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예. 왜 안 박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랑 나이 차이가 있는데 아내가 장녀예요. 근데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싸울 때 전라도 사투리를 정말 자주 써요. 근데 문제는 그 동생한테 쓰는 버릇을 저한테 싸울 때 써갖고 여보 미안한데 싸울 때는 서로 욕하지 맙시다. 물론 전라도 사투리가 욕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너 오빠야. 네 동생한테 쓰는 말버릇 쓰지 마 했는데 그때 정말 상처받던데요. 그럴 수 있네요. 조그마한 말 실수 그 하는 습관들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부부간에 상처받는 거요. 저는 사실은 제가 힘들고 그럴 때 이렇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이게 도움이 안 되고 뭐 자기도 자기대로 바빠가지고 이렇게 안 쳐다보면 결혼을 왜 했지? 외로워 이런 생각이 들 때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외로울 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안 해줬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존심을 건들 때 그다음에 부부 살면서도 아침마다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뭐 밥 줘, 갈게 이 정도예요. 뭐 굳이 지역을 말하자도 자자 뭐 이 정도밖에 없다잖아요. 오늘 별일 없나 이거죠. 본인이 형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수사관입니까? 이거 치잖아요. 상관없이 무슨 조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소심한 스킨십, 사랑의 표현이 없는 스킨십이 느껴지게 또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갈등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죠. 97년에 IMF라는 것이 맞았잖아요. 그죠? 그때 수많은 이혼율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외롭다. 뭔가 있긴 한데 뭔가 혼자밖에 없는 느낌. 그렇죠. 뭐 허수아비를 데리고 사는 것 같은 느낌. 자식들은 혼도 이제 있지만 다 나가버리고 없고 하는 애로움이 있죠.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한 30년 정도 살다 보면 애들과 다 이제 이별도 하면서 또 각자 생활하다 보니까 혼자 빈둥지 생활하는 경우에 애로움을 많이 걸리고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우울증이 1위라고 하죠. OECD 국가에서요. 이처럼 그게 바로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배려심이 없고 하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격 갈등이죠. 예전에는 참 자상한 것 같은데 너무 소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되고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막 좀 뭐 하다가 지금은 보니까 다혈질 같이 보여지고 그러잖아요. 막무가내 처럼 보여지고 그런 것들입니다. 똑같은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여지면서 나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어떤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이렇게 막 하면서 이간질 시키듯이 예전에는 그러던데 뭐 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상처받는 게 없지요. 작년에 보도 당신이 했는데 또 하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또 싸울 때 또 나오잖아요. 제가 아는 그 옆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요. 농담이 할아버지가 젊을 때 약간 다른 여자를 만났나 봐요. 지금도 싸우는데
당신이 30대부터 바람 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막 긁어내시더라고요. 여자들 임신했을 때 남자가 서운하게 하면 그 평생 정말요? 평생 가잖아요. 결혼에 내일을 갔었는데 초혼이니까요. 얘가 늦게 나오잖아요. 첫애니까. 초혼과 첫애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좀 늦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걸린다고 해서 잠깐 장모님 가서 식사를 하고 갔어요. 많이 남았대요. 한 10시간 남았다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나온 거예요. 그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서운하대요. 그래서요. 그 말에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부부관계를 좋지 않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부들이 달라지고 있는 게요.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서베이 보면은 5월 11일, 14일 날 발표를 했던 거 같죠. 보십시오. 동거기간이 하고 결혼해서 4년 이내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이혼율은 25%로 좀 다운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근데 오히려 어느 시점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어떻습니까? 더 27.3%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신혼 부부들은 이혼을 좀 줄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항원 이혼하신 분들은 이혼보다는 이분 사신 분들은 이제 못 살겠다 이제. 이제 참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봐보면 말이죠. 이런 거예요. 자녀들 다 이제 출가를 시키고 그 전까지는 이제 할 수 없이 가정사 때문에도 이제 참고 그러잖아요. 눈치도 좀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못 찾겠다 하면서 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어서 미성년 자녀들이 없는 부부들이 이혼 비중이 훨씬 더 2005년부터 해서 자녀 없는 비중, 그러니까 출가를 한 부부일수록 더 이혼율이 더 훨씬 높아져 가고 있다. 이거는 대단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성분한테 이런 말을 해요. 퇴직금을 확보해라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 또 퇴직금 보면 아시겠지만 퇴직금이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두 부부가 번 거니까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50%의 어떤 그걸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혼 숙려제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이혼율이 높아져가는 경향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고민을 좀 하고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좀 고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자녀들 때문에 살았던 그 보상을 이혼을 통해서 성격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는요. 방금 말씀드린 배우자들이 부정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하고 성격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 무려 70%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성격 차이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나요? 알았죠. 그러나 그 어느 시점에 상황 때문에 내가 불거짐으로 해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거 터진과 동시에 더 많이 싸우게 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 걔가 화가 나고 또 갈등이 되잖아요. 그게 말다툼하고 그죠? 그리고 말하는 방법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하냐고 말이죠. 이제 살면은 말이 걸어져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죠. 그래서 오늘 소통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즐겁고, 상대방이 즐겁고, 또 우리 가족이 즐겁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서 하는 그 법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에게 소통을 하는 데는 통풍이란 말을 해요. 통풍을 거치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때요? 부부가 소통을 한다는 말 들어봤어도 야 통풍을 안 좋은 거 아니야? 다리에 바람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바람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거리낌 없이 바람이 잘 통하면 어때요? 아파트도 잘 통하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소통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저는 그걸 다 통풍이라고 한번 지어봤는데 그 통풍의 가장 큰 첫 번째는 미소의 저력을 발휘해라. 미소의 저력을 발휘해라. 그러면 야 미소를 언제란 말이야?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내가 기뻐야 어때요? 그렇죠.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너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어? 이러잖아요. 괜히 물어봐요. 기분 나쁘냐고. 부부間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미소를 하겠냐 봤더니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뭘 줘요? 사람의 인격체를 주는 것도 있지만 형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눈이 찢어지면서 째려보는 눈빛. 어떤 분은 어때요? 또는 뭐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보기 좋게 태어나시고 계시죠. 근데 살면서 어때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는 이게 좋지만 나는 앞으로 어때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마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대 이후보다 20대 이후에 어때요? 그렇게 잘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면접도 잘 봐서 취업도 잘 되고 부인도 잘 낳고 아내도 잘 낳고 그래서 잘 사는데 잘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모든 게 만사가 귀찮은 거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왜 싫어? 나를 겨우 이 정도밖에 안 태어났냐고. 그러면서 부모에 원망하지요. 나 이거밖에 안 한다고 하면서 모든이 만사가 귀찮은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서 삶에 어때요? 이렇게 입꼬리가 바뀌는 거예요. 1번, 2번 어떤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시죠? 1번이요. 네. 태어날 때는 아니었는데 성장하면서 어때요? 2번이 더 훨씬 더 호감이 가잖아요. 1번이 더 호감 가잖아요. 그죠? 2번보다는. 자, 이처럼 사람의 운명은 타고났다고 하지만 살면서 바뀐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40대 얼굴을 책임지라 했다 했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뭘? 20대도 바뀌었어. 20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탈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상들을 보면요. 그 나라의 조상들은 해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맞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해탈 같은 거 있잖아요. 안동의 뭐 지명을 보면 하해탈도 있고, 그죠? 뭐 지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로 깎은 건데요. 진짜 웃으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양만탈. 예, 약간은 좀 시큼하지만 그래도 밝은 표정. 그죠? 예,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 보겠지만은 또 우리나라의 분해탈이라고 있어요. 부인탈. 예, 부인탈은 모습은 이렇게도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 얼굴 생김새보다는 어때요? 풍겨가는 하나의 매력. 합시다. 매력. 매력. 예, 다른 말 표현합시다. 마력. 끌리는 마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얼굴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얼굴에서 몸에서 풍기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다? 바로 호감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들이 보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의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들, 또 우리 어머님들, 여기 계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요, 제가 지방에 가서 잠깐 그 보성 가면 녹차가 유명하잖아요. 녹차밭을 딱 가는데 녹차가 그렇게 막 더우니까 뭐 그 볼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녹차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지만. 근데 거기서 딱 보면서 정말 좋은 거 하나 발견했어요. 남에게 보여주면 아까울 정도로 발견했는데 바로 이 화면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별건 아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얼짱이에요? 얼큰이죠, 얼큰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 얼굴이 크다 얼큰이. 또는 뭐예요? 이게 몸짱이야? 150도 안 될 것 같아 키가. 근데도 불구하고 두 부부가 노인네들이 자식들을 다 보내놓고 둘이 손잡고 가는 마실 가는 느낌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것은 그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풍겨가는 것에서 보이는 거 맞지요? 근데요 저는 더 좋은 걸 하나 봤어요. 제가 한 12년 전에 신문을 보는데 농사를 짓는 분이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논이 갈라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날 전날 비가 엄청 오면서 해갈이 된 거예요. 논이. 그 논길을 가면서 논길에 물을 막으러 가잖아요. 그 하면서 갔는데 그 할아버지의 표정은 저는 봤어요. 야, 뭐 이 실물이겠지만 꽤 오래된 할아버지이신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각도가. 그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냐 봤더니 저는 4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하자. 너가 왜 그래? 얼굴 왜 그래? 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도 어때요? 나부터 표정 짓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컨택. 예, 뭐 시선 처리라고 그러죠? 쉽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습니다. 네, 사람은요 뭘 봐야 돼요? 눈을 봐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사람이 어때 뭘 느낀다? 예,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살아가면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때도 애들 보면서 아 영수야, 뭐 영희야, 아유 이쁘다 이래야지. 영수야, 이쁘다 이런 거 어때요? 뭐 이거 뭐 하는 거죠? 뭐 로봇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보는 게 딱 밝게 하자. 표정도 밝아야 되죠. 인상 써가면서 눈 보면서 좋아. 이거 어때요? 이상하죠? 아, 제가 보면서 어때? 밝은 표정. 아, 좋아요. 이러잖아요. 눈과 입꼬리 같이 움직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강의를 듣는데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네 번째는 어때요? 밝은 표정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한다? 네, 플러스 알파적인 말을 한다. 뒤에 어때요? 어떤 좋은 멘트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정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웃는 거예요. 웃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15분씩 웃습니다. 샤워할 때. 때타올로 하면서 혼자 샤워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같이 웃지. 비누 거품도 잘 나요. 면도 보세요. 잘 나잖아요. 그죠? 스킨 다 바르면 아유 좋아요. 다
타임에 또 어떤 또 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죠. 근데 인상 속 하면 굳이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모습이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한번 웃어보세요. 전 차에서 많이 웃어요. 차에서 운전할 때 보면 차가 막히면 그 옆 차에서 보면 굉장히 웃기겠어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알 일이 있어요?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웃는 것은 자기만의 기쁨이에요. 자, 내가 웃으면 누가 웃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 있어요? 뭐 이러잖아요. 상대방 아닙니다. 요즘 좋았어요. 당신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 거짓말. 아 진짜예요. 여보 당신 좋은 일 있어? 내가 당신과 사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이 말에 거짓말 같지만 속아주는 게 부부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많은 신체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네, 뭐 1분 웃으면 15분의 효과가 있다. 뭐 10초간 웃으면 3분간의 노적기를 하는 거다. 또는 어떻게 말해요? 15초간 웃으면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러니까 제가 피부가 지금 뽀얗고 좋잖아요. 네, 많이 웃는 겁니다. 옛날에 강의할 때는 인상 쓰고 했어요. 반응 없으면. 지금은 많이 웃어요. 일부러 웃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듣는 팀도 좋대요. 근데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웃는 법이 있다. 법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네, 크게 웃자. 크게 웃자. 이렇게 웃는 게 집에서 웃으면 괜찮은데 길 가면서 웃으면 안 되죠. 길 가면서 웃으면 어때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화장실에서 웃으세요. 그래서 웃는 방법이 크게 웃는데 소리 내지 않고 웃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똑같아 효과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공부해봤어요. 되더라고. 똑같아. 그러면 땀도 나고요. 막 좋더라고. 그래서 웃는 연습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을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얼마 전에 막 웃으니까 우리 유난히 선생님처럼 목이 쉬더라고요. 소리를 내서 웃어. 우리 딸하고 저하고 둘이 짰어요. 야 우리 소리 내지 말고 한번 웃어보자. 그때 우리 딸이 엄마 좋대.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랬어. 근데 진짜 효과는 선생님 말씀대로 똑같더라고요. 뇌는요. 우리 딸하고 둘이 거짓말로 웃는 걸 구분 못하니까 남대로 어때요? 웃어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웃는 거, 배에서 웃는 거예요. 소리 안 내고. 그래서 웃는 것도 웃으면 행복해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진다. 자 마지막으로 뭘까요?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웃으라겠는데 저는 샤워하고 웃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매일 웃어야 되는데 한 번 웃다 말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드리면 마음을 전하는 소통을 하자. 네, 의사소통하자. 인사를 하자. 답시다.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서로 눈을 봐야 되지. 눈을 보면서 해야 되죠. 눈을 보면서 불안하겠는데 거리가 너무 가깝게 인사하면 어때요? 좀 불안하죠. 그렇죠. 가까운데 딱 가시면 어때요? 이상한.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죠. 또 처음 대면할 때도 근데 부부지간은 괜찮은데. 아니 선생님 이성민 씨가 너무 이렇게 바라보니까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거리라고 그래요. 디스턴스 거리라고 하는데 적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수를 할 때도 보면 비진상에서 이렇게 손을 내면서 닿을 듯 말 듯 어깨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예, 이상하죠. 왜 이러시나 이러죠. 네, 적정한 거죠. 너무 떨어져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상하죠. 예. 그래서 소통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친한 사람이고 부부지간에는 그래도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너무 떨어져서 잘했어? 이렇게 어때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가까워서 고마워? 이러잖아요. 눈을 보면서. 예, 인사하는 것도 또 달라진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안아주기입니다. 안아주기. 안아주기.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스킨십을 하라는 얘기죠. 이걸 스트로크라고 해요. 스트로크. 심리학에서는 두드린다, 만진다, 격려한다, 힘을 주다. 근데요, 너무 힘을 세게 주면 어떻게 돼요? 때리는 거지만 고마워하면은 좋죠. 애들 등을 두르면서 그래 수고 많다, 고생 많지, 그래 쉬어가면서 해. 이러면 어때요? 우리 아빠가 나를 좀 이해해 주는구나 그러는데 세게 하면서 열심히 해 이러면 이거는 학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같은 것도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네 번째는 뭐냐면 좋은 인사말이다. 인사말 보면요 이런 게 있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요 살면서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요 주변에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정말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요 주변 사람한테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사람, 잘 되고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을 사랑해주는 사람, 남을 격려해주는 사람, 남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빈칸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달라지죠.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안 돼. 안 돼.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죽겠다. 어떡하니. 나만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러니. 잘된 사람들은 어때요? 어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I can do it. 힘이 나. 기뻐. 힘이 나. 힘이 나. 너만 보면 힘이 나. 예. 실패는 병갈 상사야. 예. 또 할 수 있어. 예. 너에게는 건강이 있잖아. 넌 진짜 잘생겼다. 그 다른 말 표현하면 칭찬과 격려잖아. 이렇게 우리는 어때요? 긍정적인 사람을 하려면 인사하는 법도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긍정적인 말들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말도요, 긍정적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연습을 해야 돼요.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시를 보고, 좋은 문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반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내 영어가 아니잖아요. 이미 형성된 퍼스널리티가 하나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강의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내일부터 막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고 차에 가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네 말이 하는 거야. 희망, 열정, 감사, 칭찬, 배려, 잘했어, 축하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만 믿어. 이러잖아요. 배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때요? 평소에 그 말이 툭 나오는데 나쁜 말을 썼으니까 어때요? 나쁜 말이 툭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조그마한 상처를 입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항원이온이라고 하는 어때요? 딱 내잖아요. 접수장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가까운 사람에게도부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되려면 항상 좋은 말을 써야 된다. 합시다. 연습하자. 반복하자. 여러분요, 자꾸 좋은 말을 메모했다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도 보시고 메모하셨다가요, 또 기록했다가 어때요? 그 차에서 계속 리피트 하세요.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몸화 체득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빗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 번째로 합시다. 15분간의 잠자리를 대화를 하자. 잠자리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 전에 대화, 오늘 하루 했던 것, 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 있었던 사건들 있잖아요. 같이 얘기하면서 보통 하는데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분 정도 대화하시나요? 저녁 집에 들어오시면. 대화 통화 안 하죠. 대화 많이 이상민 씨 댁 많이 하죠? 저는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예. 그 주로 부인께서 얘기하신다면서요? 그냥 이렇게 듣고 이제 네. 예. 아까 하던 대로 해요. 부인께서 주로 훈계를 하신다고. 훈계를 많이 해요. 네. 보면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하루에 당신의 가장 살면서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는 게 뭘까요? 1위가 대화. 40.6%. 두 번째 신뢰. 33.3%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그렇게 갈급한 것 같아요. 대화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가끔 와서 하는 말이 별일 없지? 이래요. 밥주? 이렇게 끝나고요. 자, 이래서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화면을 보시면요. 일주일간 우리가 봤더니 대화 시간이 몇 분이냐 벌었더니 일주일간 하는 게 겨우 1시간 미만이 51%.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한 거예요. 일주일간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죠. 무심코 던진 대화는 안 되겠죠. 무심한 거, 그죠? 네, 단순히보다는 좀 관심을 갖고 던지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툭 던지면서 던지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너무 무심하고요. 또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어때요? 속을 타게 하는 이런 동영상이 있어서 화면을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화면을 보시면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에 있었던 건데요. 이런 것들인데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아유. 왜 벌써 일어나? 입맛이 없어? 아이고, 참. 여보, 오늘 저녁 어떻게 할까? 내가 병원으로 갈까? 병원에는 왜? 오늘 저녁에 의대 동기생들 부부 모임 있다며. 거길 나오려고? 미쳤어? 이꼴로 나서 누구 망신 주려고? 미용실 갔다 갈게. 어차피 나 머리 할 때도 됐고. 아이고, 야, 호박에 줄 그는다고 수박 떼니? 어? 에이, 에이구. 여보. 내 돈 좀 주고 가라. 뭐야? 저기 옷 산 지도 오래됐고 머리도 좀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20만 원. 이 여자가 근데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이거? 어? 지풀도 모르면서 펀드니 뭐니? 네가 해먹은 돈이 얼마인데 지금 돈 달라는 소리가 나와? 내가 뭐 나조차 그러나. 당신 창피할까봐 내가 좀 꾸미고 나가려고 그런 거지. 난 당신한 존재 자체가 창피한 사람이야. 취재 파악도 못하고 어딜 끼려고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구석에 얌전히 있어. 어떠셨습니까? 부인이 좀 약간 그 전에 잘못한 게 좀 있긴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인을 아주 무시하는, 하대하는 용어죠. 순간에 던졌던 말에 저 부인은 꼼짝없이 말만 듣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같았으면 바로 들이대일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어떠셨습니까? 지금 보시면서. 저 지금 우리나라 많은 남자들이 저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부장적인 어떤 그 전통에서 오는 건지 삶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한테는 일단 말을 함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아내를 사랑하는 그를 보고 집안에도 보면은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분 좋았던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간에 이렇게 어때요? 툭 던지는 말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꾹꾹 참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이거는 나중에 뭘로 간다? 이혼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신고서로 딱 던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상처가 됐던 말들이 있을 텐데요. 주로 보면요. 당 잘하는 게 뭐야? 또 뭐 보면은 결론이 뭔데? 말을 실컷, 쟤도 막 그래요. 막 집사람이 와서 계속 뭐 하는데 피곤하잖아요. 말을 많이 했던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피곤하니까 결론이 뭔데? 이러는 게 있는데 저도 가끔씩 오늘 자리 비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화장을 안 했는데 야, 얼굴이 그게 뭐지? 아까 방금처럼 그죠? 옷이 그게 뭐야? 옷을 안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이 없었겠죠.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안 쓰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게 뭐냐고 얼굴 좀 치장 좀 해야지. 그러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요. 방금 보는 것처럼 절대 부부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하면 안 되는 말. 너 만난 게 왼수야, 왼수. 후회돼. 후회돼. 그 말은요. 아마 거의 바로 그렇죠. 이혼 도장 갑니다. 그때요. 나는 잘하는 줄 아니? 하면서 바로 상대방이 딱 나오지. 네. 또 어떻습니까?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뭐. 그렇죠. 요즘 제가 많이 들어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너 맨날 그러니? 항상 그러니? 허구한 날 하는 짓이라곤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그게 문제야, 문제. 지적을 합니다. 또는 뭐가 할까요? 책임 회피. 나는 몰라? 이런 거죠. 당신 때문이잖아. 예전 TV 보니까 너무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TV 보면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그분은 역시 그 뒤에 말로가 안 좋았어요. 남의 뜻 탓한 사람. 또 마지막으로 거부하는 거. 뭐 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끝내! 이혼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끝내 이혼해 하면 어때요? 진짜 끝내 이혼됩니다. 그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따라합시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덕분이에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런 말. 긍정적인 멘트로 바꾸면 좋겠다. 사람들은요. 이혼해라 말보다는 어때요? 스스로 자기 충격적 예언을 하면서 이혼해 하면 저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매사가. 그러니까 어때요? 아유 이쁜 것 이러잖아 요즘 애들한테. 못하면 어때요? 야이구 귀여운 것. 앞으로 잘 될 놈 이런다면서요. 이 엔수야가 아니라 잘 될 놈 이런다요. 앞으로 크게 될 놈 잘 좀 해 이런다네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부모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용어도 쓸 때 보면요 빈말이라도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빈말 써봐야 돼요. 제가요 오늘 저기 계신 분한테 이런 말 한번 쓰고 싶어서 활기찬 모습이 저를 기분 좋게 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이 저를 기분 좋게 합니다. 제 활기찬 모습이 좋습니까? 네. 반응도 좋아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줬더니 좋은 말이 또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말을, 감동적인 말을 어때요? 반복적으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게 경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화의 중요한 건 경청. 여기 한문을 봐보시겠어요? 쥐를 다한다. 뭐요? 들을 청이죠. 그러니까 경청은 뭐예요? 쥐를 다해서 듣는 얘기죠. 근데 사실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한문이 청자예요. 그죠? 한번 제가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어요. 저는 임금의 귀가 되어서 임금의 귀가 되어서 신하의 말을 들을 때 임금의 귀가 되어서 14번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보면서 몇 번 들어라? 14번 들어라.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경청은 말이죠. 기쁨만 아니라 뭐로 듣는다? 마음을 같이 해야지 되는 거다. 다른 말 표현할까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행 가시는 분도 잘하시는 게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오시면 게스트로 오시면 중간에 말을 영혼구도 넣어주고 가면 어때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요 경청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듣고 싶은 말만 하죠, 그죠? 근데 이 경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남들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한다, 들려고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중점 경청.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듣는 거예요. 이런 것만 듣고 안 좋은 거는 되게 싫어해. 세 번째는 어때요? 편견을 가지고 들어. 그죠? 너 말이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야? 나를 뭐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죠. 너는 원래 그러지 않는 앤데 이렇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넘겨짓거나 방금처럼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 이래서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마지막 15분간 잠자리를 하는 중에 대화를 잘할 때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눈을 봐야 해. 부부지간의 눈을 보면서 대화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소리를 낸다. 소리를 낸다. 소리를 낸다. 무슨 말이에요?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 네. 대화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세요. 어때요? 이상하죠? 경청이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고 싶은 건 답시다. 공감적 경청. 상대방이 어때요? 공감한다. 너 말을 이해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답시다. 아하. 네. 그렇군요. 이래야 되는데 네. 이러면 어때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고개도 끄덕여가면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 단어를 반복한다.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했던 말을 내가 다시 되새김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애가 말했을 때 그래 네가 그렇단 말이지. 근데 알았어 그만해 이러잖아요. 벌써 끝나는 거예요. 결론이 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대화는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우실 말씀은 했던 말을 되씹어주면 어때요? 이분이 내 말을 지금 듣고 있구나. 공감이 안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공감이 안 간다? 안 갈 때는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죠.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거야. 이러면 쉽게 하겠죠. 닭살 커플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부부는요, 닭살 커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지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시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안 하면요, 뭐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 의견을 안 해주니까 어때? 당신은 도대체 뭐 좋다는 거야? 말겠다는 얘기야, 그러잖아요. 표현을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랬니? 오, 그랬구나. 그 다음에는? 어때? 뒤에를 이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대화가 단절.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다 이거예요. 잘라버려요. 상대방 말을 듣긴 듣는데 뒤에 뭐가 없어? 액션이 없어. 공감을 안 해. 그리고 반응이 없어. 그리고 어때요? 피드백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질문도 안 하니까 그냥 하는 사람만 속이 다. 그 어때? 이 인간 내 말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15분간의 부부간의 대화 짧은 것 같지만 되게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서너 번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부부관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특징과 이점을 뭐예요? 있는 칭찬해라. 방금 좀 전에 말씀을 다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칭찬과 특징이 있는 이점이 무슨 말이냐? 칭찬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칭찬했는데 안 돼. 가짜 칭찬이죠. 가짜 칭찬. 막연한 칭찬. 그렇습니까? 칭찬은 해. 근데 안 돼. 왜 안 될까?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또는 칭찬을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칭찬 방법을 잘 모르는 게 48%, 6%, 8%.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는 봤더니 이런 거예요. 쑥스럽대. 그렇죠? 28%. 그러니까 70 몇 %예요? 벌써 6%는 몰라서 안 하고 쑥스럽다고 안 한다. 세 번째로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뭐 있는데 상대에 대한 뭐 기대 커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하는 방법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 팁을 드릴게요. 따라서 칭찬을 할 때는 특징과 이점이 있는 칭찬을 해라. 특징과 이점이 있는 칭찬을 해라. 좋아 보여요? 좋네? 이게 아니라 뭐가 좋은지. 상대방이 좋으면요. 이런 거죠. 저 여러분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어떠세요? 칭찬 한번 해주세요. 멋있어요 그러면요. 잘못되면요. 아니, 멋있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저 셔츠하고요. 여기 포켓칩 한 게 아주 패션 그 감각이 있으시네요. 오늘 제가 아나운서 처음 뵀는데요. 기능도 잘하시더니만 오늘 보니까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예뻐 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때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구두도 새로 입고 신고 옷도 맞춰서 왔어요.
그런 거 이걸 알아줘야 되는데 이게 어때요? 뭐 입었던 옷인가 보다. 상대방의 칭찬 어때요? 좋은 말로 가요. 감정을 실어서. 어떻게 해요? 야 오늘 참 세련돼 보인다. 젊어 보이는데 언제 봐도 그렇게 힘이 넘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끔하십니까? 언제 봐도 그렇게 열정이 있어 보이십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보는 그 특징을 집어주고 뭘 한다? 이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말씀했죠? 제가 했죠? 여러분의 활기찬 오늘 모습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활기찬 모습은 특징이잖아.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이점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지목을 했으면 그 지목했던 것에 대한 뒤에 이어지는 뭐예요? 결과를 같이 반영해 주는 것이 칭찬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좋네? 좋아 보여? 이렇게 하면 어때요? 왠지 비꼬는 것 같고 성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세요? 상대방의 뭐 좋은 점을 지목하고, 그죠? 없어도 만드셔야 돼. 알았어요? 네, 없어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두 분씩.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자, 두 분씩. 가위바위보. 이길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오케이. 이분이 오늘 형님입니다. 지신 분? 네, 아우님입니다. 자, 이분이요. 형님이 한번 씩 웃어봐요. 웃으면 아우님은 형님의 얼굴 중에서 가장 잘생긴 부위, 무조건 좋은 부위를 찾아서 없어도 만들어서. 알았어요? 만들어서. 칭찬 한마디 해보세요. 특징과 이점을.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희부터 할까요? 네, 제가 형님이에요. 해보시죠. 제가. 네. 눈썹이 너무 깜찍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거짓말인 게 티가 나잖아요. 정말이에요. 무슨 눈썹에 들어가요? 눈동자에 들어가야죠. 눈동자에. 그러면서 바로 비난을 합니다. 그죠? 눈동자 들어가야지. 이거 친하니까 이런 말 되겠지만 이게 더 아기자기하고 좋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괜찮죠. 우리가 아는 사이니까. 서로 간에 뭐예요? SR도 있잖아. 그죠? 자,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아우님은 참 이 살인 미소가 그쵸. 자, 살인 미소가 뒤에 있죠? 살인 미소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서 사람들을 하여금 저를 행복하게 하네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우리 두 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형님이에요. 네. 형님. 아우. 몸매가 육감적이라서 다산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과연 칭찬일까, 여기일까? 든든하고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애를 안 가졌는데 그 말 하니까 기분 좋을 수도 말이지만 그다음에 컴플렉스인데 그 말 하는 순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다산의 상징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에게 특징과 이점을 주려면 첫 번째는요, 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많이 기록하셔야 돼요. 그죠? 일단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내가 좋은 멘트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것만 봤으니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보기 좋아 보입니다. 보기 좋아 보입니다. 멋져 불어. 이러잖아요. 두 번째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꼭 찾아내야 돼요. 사람들이 꼭 안 좋은 점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친구가 그래요. 야, 너 얼굴이 좀 부었다? 그래요. 괜히. 이거 말이죠. 친구니까가 아니라 그런 친구를 상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친구도요, 자꾸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좀 남을 이해해준 친구, 격려해준 친구를 만나야 잘 되는 건지 안 좋은 말 많은 사람 친구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변에 좋은 바이러스로 충만케 하자. 자, 세 번째는 뭘까요? 특징과 있죠. 방금 말했죠? 어떤 점이 좋은지,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이 기분 좋은지 이점을 반영하라. 그래서 집에 가서도요, 뭐 상대방의 좋은 점을 무조건 집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적인 이점을 말하는 게 우리 습관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도 강의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죽기 전에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자. 여러분, 부부관계를 잘하고 가정관계를 잘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려면요, 우리가 사랑했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했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요, 말기암을 걸려서 병동에 누워있는 그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진작 못한 게 많다는 얘기. 내가 좀만 젊었더라면 했던 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앞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글을 씁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거, 그죠? 써보고 싶어요. 하고 싶었던 거, 뭘까 봤더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게 나왔어요. 더 많이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게 후회했었대. 48%. 그리고요, 26%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오로지 그냥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애들 위해서, 누굴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공부나 일을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했던 것도 있대요. 그게 무려 19%라고 하는 매트리스 조사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죽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한번 정리해봐야 된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즐거우시나요? 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항상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우 숨 쉬네 이랬어요. 숨을 쉬니까 나 살아있잖아요. 아침에요 숨 쉬는 거 행복하셔야 돼요. 저는 두 번째 하는 게 목소리 단정하는 거. 감사하게 제가 3일 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이 쉬었었어요. 강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하고 또 물 가글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이런 거예요. 세 번째요. 물 움직이니까 움직여지더라고요. 어이구 움직인다. 감사하잖아요. 아침 일어났을 때요. 숨을 못 쉬고 눈이 안 움직여지고 눈이 안 보일 때 어떨까요? 그 시한부 인생은 말이 안... 여러분요. 우리가 우연찮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가까운 데 계시는 가족들, 가까운 데 있는 우리 부인, 아내들, 또 남편들도 보면요. 지금은 있으니까 아웅다웅 싸움 같지만 없다고 했을 때 그때 불행은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즉 말할 걸. 엄마, 아빠 진즉 모실 걸. 진즉 효도할 걸. 이런 말 하잖아요. 후회가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요. 인생에서 이렇게 숨 쉬는 게 행복이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차를 타고 오시던 걸어왔던 와서 참여한다는 것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보람입니다. 여러분 함께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오늘 이 부부간의 어떤 소통, 통풍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박사님 댁은 통풍이 잘 저도 되십니까? 됐다가 안 됐다가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예. 힘든 것은 아까쯤에 말씀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예. 예. 무시고 던지는 한마디 무시하는 말투. 상처받는 말. 예. 그 말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이 안 좋았을 때는 더 화를 내기도 하죠.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깨닫아야 돼요. 사람은요 작심삼일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많이 배워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강의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 또 안 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해야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보 할게요. 이경혜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저희 다 기억하고 싶어서 막 외우려고 했는데 이걸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중에서 한 자락이라도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너무 다 소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하고 싶은데 안 하나만 되니까. 지켜도 정말 하나만 것 지켜도. 같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조금 전에 생각이 난 건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말을 못하게 됐을 때 그동안에 할 수 있었을 때 못했던 걸 얼마나 후회할까라는 생각이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 말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하자. 예. 어떠셨어요? 저는 마지막 하신 말씀이 왜냐면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 옆에 항상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아내도 사실은 또 이 사람이 살다 보면 헤어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있을 때 참 잘해줘야겠다. 네. 우리 여러분 항원이라고 하는 이 결혼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요 밤에 손을 잡고만 자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예. 그런 연구 결과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옆에 주변 사람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고독으로서부터 탈피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살면서 삼심을 갖자. 따라합시다. 초심. 처음 우리가 우리 아내와 남편을 제일 좋아했던 마음, 생각. 콩깍지하셨던 그때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옆에 있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 합시다. 뒷심. 3일만 지나면 잃어버린 우리 망각의 동물 72시간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3일 한 번씩은 무조건 해봐야 돼. 2주만 내면하고 해야 되지 습관적으로. 세 번째 말 합시다. 열심. 열심히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쳐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도 미쳐봤듯이 우리도 어때요? 대화도 애정도 미쳐보는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치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한번 저 알려드릴게요. 핵심. 뭐예요? 무엇이 진정으로 핵심이냐? 중요한 거냐?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독이 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알면 뭐예요? 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오늘 멋진 말씀해 주신 김한준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다가 제목에서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저 대인관계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또 같이 일하는 동료의 관계도
가끔씩 문을 열어서 공기를 좀 통풍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집안도 환기가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바라보기만 해도 답답한 사이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한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집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여성공감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분들께 아토나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